안녕하세요. 무비건조 주성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가을에 정말 멋진 홍콩 영화 그리고 음악 각종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홍콩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 도시와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예술축제 홍콩 위크 2025 서울이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영화, 음악, 무용, 만화, 패션, 시각예술 등 다채로운 14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하죠. 홍콩을 사랑하고 또 홍콩 영화에 미쳐있는 제가 빠질 수 없죠. 이번 홍콩 위크 2025 서울의 영화 상영 프로그램과 추천작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가을날의 동화를 소개해드리면요.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두 배우 주윤발과 종총이 주연을 맡은 멜로 영화인데요. 이 두 배우가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홍콩 영화들 중에서는 언제나 흥행에서 탑을 찍었고 이 두 사람이 출연한 멜로 영화는 언제나 흥행 보증수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표작이 바로 올해 야외에서 가을날의 동화라고 하는 제목과 너무 잘 어울리는 가을날 난지 한강공원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가을날의 동화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요. 종총이 남자친구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학을 간 남자친구는 먼저 미국 뉴욕에 가 있었는데요. 뒤늦게 종총이 미국으로 갔더니 그 남자친구는 이미 딴 여자와 연애 중입니다. 그렇게 실연을 당한 종총 앞에 그 뉴욕의 홍콩 커뮤니티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주윤발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주윤발은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그런 종총과는 달리 굉장히 뭔가 이 거칠고 막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친구인데요. 하지만 이 주윤발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종총은 그 옛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죠. 그런 가운데 이 주변을 맴돌던 주윤발이 이 종총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스포일러로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어쨌건 이 가을날의 동화는 홍콩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멜로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주윤발의 단골집이라고 하는 식당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러 가서 그 주인 아저씨가 그 한국에서 제가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윤발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럼 주인 아저씨는 어떤 주윤발 영화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가을날의 동화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을날의 동화라고 하는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콩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밀밀이라고 하는 영화가 등장하기 이전에 가을날의 동화가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은 홍콩 최고의 멜로 영화 두 편이 바로 천밀밀과 이 가을날의 동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을날의 동화는 이 홍콩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윤발과 종총 그리고 이 가을에 어울리는 멜로 영화를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보셔야 되는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제에서는 홍콩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쩌면 홍콩 영화의 오랜 팬들도 반갑게 만날 수 있는 두 편의 영화가 이번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그 홍콩 위크 2025 서울에서 영화 부문 개막작이라고 할 수 있는 라스트 송 포 유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올해 제천국제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상영이 되게 됐던 작품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음악을 통해서 인연이 이어져서 연애를 했던 젊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재회한 장소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첫사랑과 다시 만나게 됐지만 그 여자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 여자의 딸이 이 과거에 엄마 친구의 첫사랑이었던 남자에게 굉장히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유고를 어머니의 바람대로 일본에 가서 묻고 오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첫사랑의 딸과
일본으로 가서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만 듣고 보면 갑자기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첫사랑의 기억이 과연 영화에 어떻게 반영될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작품은 타임슬립물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두 사람의 풋풋했던 연애와 그리고 현재 안타까운 이 연애를 타임슬립을 통해서 메워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더군다나 이 작품을 제가 또 강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정의건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과거 풍운이라고 하는 작품, 고옥자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한때 홍콩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 중 하나였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홍콩에서는 무명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가 된 My First of May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조금 눈물샘을 자극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곽부성에게는 굉장히 어린 딸이 있는데요. 이 어린 딸이 희귀 질환을 앓으면서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를 그런 가족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이 딸을 할머니가 정성껏 보살피면서 결국엔 이 희귀 질환을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이 손녀딸을 정말 정성으로 보살폈던 이 할머니가 이제는 또 세상을 떠날 나이가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손녀딸이 할머니를 보살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바로 또 이 영화는 곽부성이 출연했다는 점에서 꼭 보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바로 라스트 송 포 유의 정의건이 있다면 이 무명지 My First of May라고 하는 작품에는 곽부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 작품은 곽부성 외에도 또 주목할 만한 배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곽부성의 부인으로 양령기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하시는데요. 과거 홍콩 영화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 양령기라고 하는 배우를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 이 양령기가 곽부성과 이 부부로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작품에서 거의 모든 연기 하나하나, 제스처 하나하나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 할머니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포기정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포기정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모르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작년에 개봉했던 김태형 감독님 영화, 수지, 박보검 등이 출연했던 원더랜드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이 원더랜드에서 바로 탕웨이 배우의 엄마로 출연해서 정말 눈물겨운 이 모녀 케미를 보여줬던 배우가 바로 포기정인데요. 그 포기정이 바로 이 작품의 할머니로 출연을 합니다. 이 포기정이라는 배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그 홍콩의 마무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콩 영화에서 정말 그 인자하고 마음씨 좋고 자식들을 이렇게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는 어머니, 할머니 역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배우인데요. 곽부성과 양령기와 그리고 포기정, 이 세 배우가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작품성을 보장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홍콩 영화의 새로운 물결에서 소개가 되는 두 작품, 정의건의 라스트 송 포 유, 그리고 곽부성의 무명지, 이 두 작품은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두 작품을 포함해서 총 8편의 작품이 바로 홍콩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네큐브 광화문에서 상영이 되는데요. 이 작품들은 뭔가 지금 현재 홍콩 영화의 어떤 트렌드나 경향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스트 송 포 유라고 하는 작품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최근에 홍콩에서 인기를 끌었던 많은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꼭 그 영어 제목에 라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그 홍콩 영화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이 뭔가 그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노스텔지어를 떠나보내면서 뭔가 새로운 영화인들, 그리고 새로운 감성의 홍콩 영화들이 그 자리를 차곡차곡 메워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올해 홍콩 영화의 새로운 물결에 상영되는 총 8편의 작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의건과 곽부성, 주윤발, 종총이라고 하는 추억의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신진 배우들, 그리고 정의건처럼 한때 제가 굉장히 미워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바꿔먹은 그런 그 추억의 새로운 이름들이 너무나도 멋지게 지금 홍콩 영화의 새로운 중년 배우, 그리고 미중년으로 떠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동안 홍콩 영화들이 그 한국에서 되게 여러 번 기획전 형식으로 많이 상영이 됐는데
제가 홍콩 영화 전문가로서 그리고 홍콩 영화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동안 있었던 다른 기획전과 비교해서 구성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시네큐브 광화문에서 상영되는 홍콩 영화의 새로운 물결 전작을 다 보셔도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이제는 자리를 옮겨서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감성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홍콩 영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여러 편의 홍콩 영화들이 상영이 되는데요. 이 영화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추억 여행을 떠나게 해주는 작품들인데요. 가장 먼저 강추하고 싶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저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봐야 되는 작품인데요. 바로 영웅본색입니다. 영웅본색이라고 하면 아니 영웅본색 안 본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주윤발, 정룡, 장구경의 1986년작 영웅본색도 4K로 상영이 되고요. 그 영웅본색이 1967년에 만들어졌던 영웅본색의 리메이크작이라는 것은 많이들 모르셨을 텐데요. 바로 그 1967년작 영웅본색이 상영되는 최초의 자리입니다. 1967년작 영웅본색도 무려 4K로 상영되니까요. 이 두 작품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이 1967년작 영웅본색은 좀 해설이 필요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홍콩의 또 가장 유명한 영화평론가 중에 한 분인 샘 호라고 하는 평론가가 직접 영상자료원에 방문해서 이 영웅본색이 끝난 다음에 해설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렇게 홍콩의 최고의 영화평론가가 오다 보니까 또 한국의 최고 홍콩 영화평론가가 또 빠질 수가 없다 보니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여러분과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요.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67년작 영웅본색과 86년작 영웅본색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은 그동안 영웅본색을 좋아했던 모든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두 편을 살짝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 과거의 영웅본색도 기본적으로는 553 감독의 영웅본색과 비슷합니다. 그 553의 영웅본색에서 정룡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감옥에 갔다가 다시 출소한 다음에 이제는 그 과거 범죄 조직으로부터 손을 씻기 위해서 열심히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형의 모습을 동생 장구경이 잘 알아주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정룡의 친구 중에는 바로 과거에 범죄 조직에 함께 몸담았던 주윤발인데요. 주윤발은 주윤발대로 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정룡이 출소하면 다시 나와 함께 이 조직을 재건하리라 믿었건만 그는 왜 저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을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67년작 영웅본색도 이 정룡이 연기했던 주인공이 바로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현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사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혹시나 주성치의 소림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성치의 소림축구에서 후반부에 이 정말 그 상대 축구팀에 정말 악덕한 정말 그 못된 그 구단주가 있었는데요. 구단주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사현입니다. 그래서 소림축구만 보신 분들은 와 정말 때려주고 싶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주인공이 60년대에는 굉장히 멋진 영화에서 미모로 뽐냈던 꽃미남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이 과거의 영웅본색에서 이 출소한 후에 다시 올바르게 범죄자가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것이 과거의 영웅본색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본색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윤발이라고 하는 친구 소마의 존재인데요. 이 소마의 존재가 67년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553의 영웅본색에서는 바로 정룡의 친구 주윤발의 존재가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현과 정룡이 연기했던 주인공의 핵심적인 줄거리의 중심에서 553의 영웅본색은 주윤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캐릭터가 만들어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정서가 있는데 그럼 과거 영웅본색에서는 과연 또 어떤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점들이
이 67년작 영웅본색을 빛내고 있을까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이 67년작 영웅본색을 보시고 와 나는 67년작 영웅본색이 더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래도 영웅본색은 53의 영웅본색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서로 다른 분들이 영상자료원 무비에서 뜨거운 토론을 펼치는 그런 광경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이 영웅본색 두 편이 나란히 상영된다는 거에 흥분해서 영웅본색 말씀만 드렸는데요. 더군다나 그 올해는 홍콩 영화 하면 전설의 감독 중에 한 분이 바로 오삼 감독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장철 감독이 있고요. 장철 감독의 반대에서 굉장히 그 시적 흥취가 느껴지는 정말 근사하고 아름다운 무협 영화를 만든 호금전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올해 이 감성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기획전의 개막작이 바로 충렬도입니다. 바로 호금전 감독의 충렬도인데요. 이 호금전 감독의 데뷔작인 대취업과 충렬도가 올해 영상자료원에서 상영이 됩니다. 이 대취업과 충렬도는 사실 그동안 거의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겠네요. 거의 한 15년 전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호금전 감독의 영화제가 열리면서 상영이 됐던 작품인데요. 이 두 작품은 호금전 감독 특유의 정말 아름답고 근사한 율동의 무협 영화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셨으면 하는 작품들입니다. 지난 한 10여 년간 서울에서 열렸던 홍콩 영화제 중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홍콩 위크 2025 서울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